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수능특강 3강 3점 문제 6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고요. 자, A와 C의 개수만 줬어요. 1대 2다 라고 나왔고, 이제 B의 개수는 주지가 않았습니다. 자, 표는 A에 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조금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다 라고 했고요. 이제 넣어준 B의 총 질량에 따른 이제 기체의 부피와 밀도를 나타냈는데요. 자, 넣어준 B의 총 질량이 8g일 때 실린더에 남은 게 2g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요. 넣어준 B의 총 질량이 0일 때를 보세요. 그럼 B를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A만 들어있다 라는 거거든요. 자, A만 Wg이 들어있을 때 그 부피가 V였고요. 이제 밀도가 7D였습니다. 그럼 A만 왕창 있으니까 이제 A가 과량이고요. 이제 소량인 B를 조금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완결되기까지는 어때요? B는 넣어주자마자 사라지겠죠. B가 소량이니까 B는 들어가자마자 반응에 참여해서 없어지고, 이제 A가 사라지고 이제 C는 2배로 생기고, 이런 반응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A가 V 있었거든요. 그럼 B는 어떻다? 소량이니까 넣어주자마자 반응에 참여하니까 전체 기체 부피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결 지점이 되면요, 얘도 다 쓰고 이 V를 다 쓰게 돼요. A를 다 쓰게 되고 B도 다 쓰는 완결 지점에 도달을 하면 B는 이제 다 사라졌고, AV가 사라지면, A가 V를 사라지면 C는 1대2이기 때문에 EV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즉, 전체 기체 부피가 EV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반응의 완결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체 기체 부피가 딱 2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량이었던 A, V리터를 다 쓰고 그게 1대2로 반응해서 C가 EV리터 생기는 거니까요. EV가 된 이 지점이 바로 완결 지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AWg에 B 6g 반응했을 때 반응이 완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B 총 질량을 8g을 넣었을 때 2g이 남는다. A인지 B인지는 안 알려줬지만 우리가 6g이 완결 지점인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8g 넣으면 6g 넣었을 때 완결이 되고 2g이 남겠구나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가 완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를 보니까요. 여기 완결됐으면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2g을 추가했단 말이야. B를 2g을 추가했거든요. 그랬더니 부피가 V만큼 늘어났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넣어준 B만큼 부피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B 2g이 차지하는 부피가 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도를 보니까 A만 있을 때랑 B를 8g 넣었을 때랑 밀도를 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자, 지금 B를 0g 넣었을 때랑 8g 넣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부피비는 V에서 3V가 됐으니까 부피비는 1대3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질량은 A가 Wg이 있었잖아요. 자, A가 Wg 있었고 여기에 B가 8g이 추가된 거니까 전체 질량은 W 플러스 이제 8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밀도가 될 텐데 밀도비가 7대3이다 라고 해서 비례식이 하나 나오게 되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곱하면 3분의 7의 W 플러스 8,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3W가 되겠죠? 그럼 3 곱하면 이게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7W 플러스 8, 7에 56, 요게 9W니까요. 이제 2W가 56이다. 그럼 W는 이제 28이다 해서 이제 W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Wg 얼마죠? 8g에다가 B는 6g 반응했을 때 완결 지점이다 나왔으니까요. 이 ABC들의 질량비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ABC가 이제 반응을 할 때 질량비를 보면은 A 28g에다가 B는 6g 넣었을 때가 완결 지점이니까 6g을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둘을 더해서 질량 보존 34g, 즉 14대 3대 17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니은이 나오게 됐는데요. 넣어준 B의 질량이 3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28에다가 3을 넣으면 14대 3으로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17g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그때는 A가 뭐 14g 남겠네요.
있네요. 그래서 이제 28에다가 3을 넣으면 14대 3대 17 이렇게 반응하니까 생성된 C의 질량은 17g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B는 V리터가 2g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2g이 V리터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6g이니까 얘가 이제 3V가 되겠죠. 3V가 전부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V리터 있었고 B가 3V일 때 완결되었다라는 거니까 A와 B의 반응 B가 1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처음에 A가 이제 V리터 있었고 A만 V리터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B 6g이 3V리터일 거니까 6g 3V를 넣었을 때 완결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V리터와 3V리터가 완전히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반응 개수비가 1대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 값이 이제 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이 해결될 거예요. B가 3이고요. W가 28이기 때문에 3분의 28이면 10보다 작은 숫자니까요. 이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을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밀도니까요. 부피분의 질량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 이제 4g이니까요. 이게 4g이면 2배니까요. 얘는 2V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양적 관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이제 B가 3이니까 1대 3대 2로 반응을 할 건데요. 자, A는 이제 V리터가 주어졌고 이제 B는 2V리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반응을 참여할 때 1대 3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제 B를 다 쓰겠죠? B를 다 쓰고 얘는 이제 3분의 2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 만들어지니까 1대 3대 2의 비율이니까 3분의 4V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반응하고 나면 A가 이제 3분의 1V가 남고요. C는 3분의 4V가 생기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5V가 되겠죠. 기체 전체 부피는 3분의 5V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밀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일단은 이제 부피비는 V 대 3분의 5V니까 양쪽에 V 없애고 30 곱하면 3대 5가 되겠죠. 부피비는 이제 3대 5가 될 거고요. 자, 질량비는 이때는 이제 A만 있었으니까 A만 Wg, 아까 W 구했죠. 28g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B가 4g이 추가됐기 때문에 28에다가 4를 더해서 32가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요때와 0g일 때와 4g일 때의 이제 밀도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래? 7D 대 얼마래요? 기억 동그라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분할게요. 얘를 4로 약분하면 7, 4, 28, 4, 8에 3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이 또 약분됩니다. 그럼 이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보시면은 5분의 8D가요. 얼마다? 3분의 1 기억입니다.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는 3을 곱하면 이제 5분의 83, 24D, 5분의 24D가 되네요. 그래서 5D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니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어때요? 이 완결 지점을 찾아가지고 완결 지점 이후일 때는 이제 B가 쌓이는 거니까 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B가 하나도 안 들어있었으니까 또 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주어진 힌트, 밀도 이용해서 관련된 힌트를 얻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B와 관련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이제 A랑 B랑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거 하나, 그리고 B랑 D랑 반응해서 E가 생성되는 반응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A, B, D의 양을 이제 몰수를 이런 식으로 줬고요. 그리고 생성물과 남은 반응물의 양을 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개수도 없고 몰비도 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을 확실하게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해줘야 되겠죠. 자, 우선은 A랑 B랑만 반응한 이 실험 1, 2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3는 이제 B랑 D가 반응한 거기 때문에 이제 A랑 B가 반응한 1, 2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케이스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실험 1, 2에서 둘 다 A가 소량인 경우, 그죠? 둘 다 B가 소량인 경우, 그 다음에 하나는 A, 하나는 B가 이제 소량인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화학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다 나눠가지고 정석적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푸는데 20분 걸린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높은 확률은 뭐야? 하나는 A가 소량이고
하나는 B가 소량이다로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순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딱 봤을 때 여기 A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A가 적게 들어있는 실험 1에서 얘를 소량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A는 여기 많이 들어있으니까 반대로 B가 소량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석적인 풀이로 가면 케이스를 1, 2, 3 나눠서 모순을 다 찾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먼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 1에서 A가 소량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 A를 이제 다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의 양, 얘는 이제 C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이제 C의 양을 의미를 하는 건데 C고,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이니까 얘는 B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A가 소량이니까 B가 과량으로 남은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생성된 C의 양을 2N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C가 2N몰이 생성이 됐으면 남은 B의 양은 이제 1.5배로 3N몰이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B와 C는 지금 개수비가 나왔어요. B랑 C는 개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 C가 2N몰이 생성이 되었다는 건, 얘가 2N몰이 생성되었다는 건 B가 N몰이 반응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N몰이 반응에 참여하고 남은 게 3N이라는 거야. 남은 게 3N. 그럼 원래 초기에 B의 양은 4N이었겠죠. 4N에서 N몰이 반응에 참여하고 이제 남은 게 3N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BEX몰이 얘가 몇 몰이야? 4N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N몰 중에서 이제 N몰이 반응에 참여했고 이제 3N몰이 남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1몰, B는 N몰이니까요. 반응에 참여한 A와 B의 몰 B가 1대 N이다 라고 우리가 놓게 된 건데, 자,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은 몇 대 몇이에요? A 대 1이 되는 거잖아. A 대 1. 이게 A 대 1과 1대 N이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은 우리가 이제 놓은 미지수 N에 대해서 AN은 1이다 라는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험 2로 넘어가요. 자, 실험 2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B를 소량으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 EX가 지금 4N몰이라고 했잖아. 얘를 4N몰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럼 실험 1과 비교했을 때 반응에 참여한 B의 양이 이제 실험 1에서는 N몰이 이제 참여했는데 실험 2에서는 4N몰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한 이 반응물들의 양이 지금 4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A도 똑같이 4배 참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1몰 썼기 때문에 여기는 4몰을 쓰게 되고요. 이제 1몰이 남게 돼요. A가 1몰이 남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여기서 생성물을 보면 생성물은 똑같이 C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이 이번에는 이제 A가 될 거죠. A가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가 1몰이 남았다. 1몰이 남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B랑 C의 개수비가 1대2니까 얘가 4N몰을 썼으면 C는 8N몰이 만들어졌을 거다. 8N몰이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1대4의 비율이기 때문에 얘가 8N이면 얘는 이제 2N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 N을 우리가 새로 놨는데 이제 이 N 값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2N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N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와요? 2다 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개수가 이제 2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N이 1몰이니까요. 2N이 1몰이니까 여기서 이제 4N은 2몰이 되는 거죠. 4N은 이제 2몰이 된다. 2몰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4몰에다가 B는 2몰이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2대 1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N은 EX가 4N몰이고 이제 EX가 4N몰이고 2몰이니까 이제 EX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EX도 2다. X는 이제 1이 된 거죠. 그래서 X는 1, A는 2까지 우리가 해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 1, 2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고요. 이제 실험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2몰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랑 D랑 반응할 때 이제 1대 1대 2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2몰 3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2몰 3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1대 1대 2의 비율로 이제 반응을 하니까 2몰
2몰, 그리고 2몰 이렇게 이제 생성물이 생기겠죠. 그럼 얘는 이제 다 썼고요. D가 1몰 남고 그 다음에 E가 2몰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성물이 요 밑에 분모가 이제 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물질 이제 D가 1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4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2가 4다. 그러면 2는 2다. 이렇게 해서 2까지 모두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2가 들어가니까 계산하면 기억은 1.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는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 후 전체 부피를 좀 보면요. 반응 후에 C가 지금 8N몰이 생겼고요. A는 2N몰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2에서 이제 반응 후 물질의 양이 10N몰이 생긴 거예요. 뭐 문제에서는 부피를 비교해라 라고 했지만 어차피 기체니까요. 부피면 몰수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2에서는 10N몰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3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1몰이 남았고 2가 얼마야? 4몰이죠. 4몰. 이거 2가 2니까요. 이거 집어넣으면 이제 얘는 5몰이 생성된 겁니다. 그럼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니은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고요. 1, 2, 3. 실험 1, 2, 3 중에서 이제 남은 반응물의 양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이제 1부터 보면요. 얘는 이제 아까 남았던 애가 B가 남았어요. B가 3N몰이 남았고요. 그죠? 실험 2에서는 A가 2N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누구죠? D가 이제 1몰 남았습니다. 자, 그럼 남은 양을 비교했을 때 3N몰이면 이게 1.5몰이거든요. 1.5몰, 1몰 남았으니까 남은 물질이 가장 많은 실험은 이제 1이 맞네요. 자, 디귿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과 실험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A의 개수만 나오고 B와 C의 개수가 이제 안 나왔습니다. 자, A와 B 그림과 같이 넣었고 가의 실린더에서 반응이 완결된 후에 기체 부피 V1을 측정했더니 자, 그때 8리터다 라고 했고요. 이제 남은 반응물이 B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량을 준 거죠. 자, 소량인 기체가 이제 A다 라고 이제 준 거고요. 자, 그 다음 실험 다를 보니까 나의 실린더에서 A를 추가해서 반응을 완결했더니 이제 과정 후에 C만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럼 A, B를 전부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응이 완결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때 부피가 8리터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고 소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B와 C의 개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과량인 기체를 왕창 갖다 놓고 소량을 조금 집어 넣었을 때 이 소량은요 전체 기체 부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량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반응에 참여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소량은 전체 기체 부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양과 관계없이 B와 C의 반응으로만 이 개수로만 이제 부피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어차피 넣어주는 족족 사라질 거고 B가 네모만큼 이제 반응을 하면 C는 이제 B분의 C 네모만큼 생성이 될 텐데 이 부피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B와 C의 개수비가 1대1이다.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 A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에서 B와 C가 같다라는 것을 힌트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가요 8리터가 생겼대요. 자, 얘가 8리터가 생겼다는 것은 B가 똑같이 8리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B 8리터를 전부 반응해서 이제 완결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나에서요 B2Wg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8리터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전체 기체 부피가 10리터니까 AWg이 차지하는 부피가 이제 2리터로 전체 이제 10리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얘는 이제 실험 나에서의 부분이고요. 자, 다에서는 어때요? 이제 A를
Wg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럼 A의 양이 2배가 된 거죠. A의 양이 2배로 4L가 되었고요. 자, B는 그대로 8L였을 건데 여기가 바로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사이의 개수도 이제 1대 2대 2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2로 B와 C의 개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량에 대한 비, 질량비를 우리가 알고 있고 몰비도 아니까 이걸 이용하면 분자량비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험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다해서 A, B, C의 질량비를 따져보면요. A가 이제 EW가 들어와 있고 이제 B도 똑같이 EW죠. 그러면 이제 질량비가 1대1이 될 거고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둘이 더하면 C의 질량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비가 1대1대2가 될 거고요. 자, 몰비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1대2대2니까 1대2대2 이렇게 해서 몰수분의 질량이 분자량비다. 그러면 이제 분자량비가 이렇게 1대 2분의 1대 1로 나오게 되고요. A와 B의 분자량만 비교해보면 이제 2대 1이 되겠죠. 여기다가 2, 1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로 가서요. 이제 나 과정 후에 B와 C의 양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는 2L, 8L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비를 벌써 구했죠. 1대 2로 구했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한 양을 따져보면 A가 2L 반응을 했을 거고요. 1대 2니까 얘는 4L 반응을 했겠죠. 그죠? 얘가 2L 반응하고 4L 반응하면 개수가 똑같으니까 C는 또 4L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 과정 후 실린더 속에 C 생성물의 양은 이제 4L가 될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8L에서 4L가 반응에 참여하고 남은 양이 4L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몰수비를 물어봤지만 기체 같은 경우 몰비가 바로 이제 부피비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부피비로 이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면 2번,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